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3자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나 경제 셧다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도 집으로 가지 말라 이런 권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경제 또 증시에는 어느 정도나 악영향이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 2월, 3월에 팬데믹 확산되면서 확진자 추이 막 늘어나는 과정에서 막 흔들렸던 그런 부분하고는 다를 거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 유럽 그 잘 사는 나라에 변변한 마스크 공장 하나 없어서 이거 가리고 다닐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기 그네들이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한국한테 마스크 좀 보내달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같이 이렇게 제조업 공장들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데에 공장이 셧다운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원인 불명 어떻게 막아야 되고 심지어는 마스크 쓰는 게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전문가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그러니까 공포죠. 그 두려움인 건데 실제로 보면 확진자 추이는 늘어나는데 죽는 사람들은 10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부분에서 안정성을 줬고, 전문가들이 이제 다 분석해서 마스크 양쪽에 다 쓰고 다니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질병관리 체계에서 어떻게 하면 집단으로 모이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별 진료소 만들어서 병원으로 들여오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 시스템에 의해서 밖으로 팽개쳐지면서 나오게 되는 사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확진자 추이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전문가 영역이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 같은 이제 보급형 전문가들은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게 도대체 저 애널리스트 말이 잘못됐거나 혹은 전문가들이 말이 잘못됐을 때 내가 감수할 수 있는 피해는 얼마고 그게 맞아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이득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저희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봤을 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저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팬데믹이 완화가 되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채권 시장에서 시장 금리는 올라가는구나. 10년물 국채 금리 0.67 하다가 0.9까지 올라가면서 1% 이상 올라간다. 정부가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0.25% 이하에서 우리가 타겟존을 설정을 하고 금리를 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그거 무시하고 금리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스닥은 조금 어렵고 리플레이션 관련된 주식, 화학, 철강, 은행, 증권 그동안 10년 동안 소외됐던 애들이 증시 색깔을 변화시키면서 증시가 움직인다라고, 주식시장의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영향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은 팬데믹에 의해서 시장이 썰릴 거냐 이거보다는 그 말고 정부 정책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글로벌 확진자 추이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미국, 유럽이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엔 저 동남아라든가 동부 지중해 이쪽도 심각할 겁니다. 그런데 진단키트 막 보급해서 정부가 조금만 이상하면 다 와서 검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것도 아마 생각보다는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이제 약간 음모론적이기는 하는데 12월 말에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연준하고 정부하고 미국에서 짜고 10개 정도의 프로그램 마련해서 학자금 대출 연장해주고 중소상공인들 저거 해주고 BBB 등급 채권들 신용 등급 내려가면서 부도 나는 거 막아주고 거기에 대한 대출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4개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폐지할 테니까 돈 반환하십시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거를 문의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지금은 그럴 때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조금 더 받아내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트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률, 사망자 추이 이것만 지켜보시면 어쨌든 간에 이번 겨울이 끝나고 나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라든가 어쨌든 근접한 부분들은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증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사실은 공포감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증시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가 없었다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뭐 CMBS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같은 것들은 뭐 건물 자체가 다 비었기 때문에 월세 나오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채권이 부실화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정부가 막아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손님들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가 첫 번째고, 그리고 실업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서 국민들에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 그거를 지금 대선 이후에 공화당이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 깔끔한 이양이 안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양책 자체는 어려우니까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뭐 코로나 진단키트 예산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가 부도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승인돼야 될 부분들만 처리를 하자. 그러니까 2조 5천억 달러 이렇게 얘기하다가 1조 달러 미만으로 부양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나스닥하고 나스닥 이외의 종목,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굴뚝산업 전통주, 가치주 이렇게 분류되는 부분하고 미국 시장에서 트렌드가 그동까지는 그랬습니다. 한두 달 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팬데믹 관련된 부분에서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은 두 달째 전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번 주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네. 문우신 장관하고 연준하고 합의를 어떻게 치는가, 그거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잘못해서 어떤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나게 되면 시장은 20% 뒤로 빠져버리는,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코스피를 네. 중심으로.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코스닥도 약간 선전하는 양상을 나타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외국인의 수급. 11월 들어서 뭐 지난 금요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을 봤더니 5조 4천억 원의 거래소를 중심으로 넘어섰더라고요. 네. 이러한 부분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업종별로는 어떨지 또 궁금한데요. 네, 어쨌든 뭐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뭐 빠진다라고 하고 이렇게 밑으로 누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바닥을 기고 있던 주식들까지도 사보자 연말이 되고 하니까 이제 이익 좀 나고 생각보다 덜 깨지니까, 그동안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 같은 것들은 몸집을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 어차피 매출은 안 늘어나니까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비용단을 줄이자라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익단에서 큰 흐름들을 보이고,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뭐 싱가포르 모든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터져주니까 순식간에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증시 자금, 주변 자금 동향 자체가 한국은 되게 우호적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이 미국은 비싸니까 어떤 부분에서 인버스를 치고 한국은 롱으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자라는 거고, 네. 색깔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6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순식간에 돌파를 했었고, 이게 이제 전문가들 예상은 100조 정도까지는 순식간에 넘어갈 것 같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이 빠지고 가격이 싸고 전망이 좋다라고 한다면 밑에서 계속 받치기 때문에 하락은 짧고 상승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니까 다 당연히 증시는 오르게 되겠죠.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사야 될 섹터들, 우리가 봐야 될 섹터들에 대해서는 컨빅션이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 빠져라, 빠지면 사줄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주식하기는 생각보다 편한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모멘텀이 미국에서 좀 받쳐줘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돈이 나와서 어차피 한국을 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국 내 유동성만 가지고는 추세를 가지고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미국을 따라갔던 뭐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것들을 끄잡아 당길 거냐, 아니면 기존의 전통에 있는 주식들을 끄잡아 당길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판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아직까지 못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보자,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르죠. 코스닥 신용융자가 예전에는 더 급증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은 코스닥은 옆으로 기고 있고 일주일간 거래소 쪽으로 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컨빅션 바이가 나오고 뭐 롯데케미칼, 심지어 뭐 5년, 6년 빠지던 주식들 조선주까지도 들어 올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런 산업들은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하기는 편하지만 네이버 카카오를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꿈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20-30%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 템포 쉬어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은 모멘텀입니다. 정부 정책, 미국 시장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이 돈 풀어서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수소 에너지까지 푸시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예산 통과하려면 내년 말이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이제 뭐 에너지 전력 수요 어떤 구조 변화 이런 부분에 정부 발표가 11월 말까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은 볼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을 미리 땡겨가지고 비싼 상태로 지금 몰아놨기 때문에 어쨌든 편하게 연말까지 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철강, 화학, 증권, 은행 이런 부분들로 매기가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추세에서 신용융자가 유가증권 부분에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전고점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는 주가가 좀 땡겨지면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쪽을 한번 큰 중심으로 큰 종목, 거래소 종목 그중에서 리플레이션 종목 그러니까 인플레를 대비하고 경제가 살아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종목 그거에 대한 베팅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방이 어느 정도 제한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소외됐던 중대형 경기 민감주들 우리가 여전히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언급을 해주신 종목들 실제로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뭐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올랐고 화학, 철강, 뭐 5G, 반도체, 뭐 5G는 이제 쉬다가 금요일 날 올라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증설 모멘텀을 타고 월요일부터 쭉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화학이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그 메신저들 날라오는 것들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불리시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물량에 대한 요구도 많고 가격도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양극재나 배터리, 그 다음에 수소차, IT 부품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TCK, ENF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빠지게 되면 조금 많이 사보셔도 될 것 같고 내년 정도에는 뭐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 뭐 마크도 보고 우리가 늘상 볼 수 있고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 멤버가 있기 때문에 저거 움직이는 거 그냥 늘상 듣는 뉴스 같지만 그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움직이겠다고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를 움직이는 부분들은 글로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낸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투자를 하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이벤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서는 일단 물량을 늘려낼 수 있기 때문에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폐기물 관련된 거 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는 바닥권 돌파하고 좀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건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5% 10% 올라가다가 뉴스 딱 터지기 시작하면 20-30%씩 팍팍 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20-30% 땡길 때 찾아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뭐 방송이랑 보고 있는 거 힘들고 그걸 보고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YN텍하고 인선 ENT가 있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까지 잘 나왔고 4분기도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적 놓고 보시면 3, 4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 부분들은 시멘트 공장으로 가서 시멘트를 가열하는 데 필요한 어떤 연료로 쓰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처리가 되는 것 같고 매립 단가라든가 소각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가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 내년도 볼 필요 없습니다. 좋아지기 때문에 멀티플 싸지고 가격 다운되고 사람들 관심 없고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YN텍 인선이한테 한번 보시고요. 골판지 관련된 부분도 지속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봤을 때 지금 뭐 케미칼이라든가 어떤 현대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테슬라의 중국 테슬라 모델의 LG화학에 공급한다. 그건 뭐 볼 것도 네. 없습니다. 한국산 배터리를 제외하고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어쨌든 한국 업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 아들이 다른 경쟁 업체로 가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 전기차 쪽은 꽃놀이패기 때문에 그쪽은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증설 모멘텀이라든가 혹은 소재를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가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월 달 악재가 해소되고 나면 그때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지면 그쪽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새롭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섹터는 어느 정도 말씀은 드렸고 5G 관련된 거는 생각보다 네. 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그렇죠. 그래도 네. 지난 주말에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긴 했죠. 어쨌든 팬데믹 때문에 기술자들이 건물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실적은 안 좋을 수 있는데 내년 정도에 어떤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야 됩니다. 지금 트래픽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요. 5G 폰, 뭐 이거 고화소 카메라로 찍었던 영상들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5G 시설 투자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K 케미칼 화학업종 관련된 부분에서 적자 계속 보다가 이거 4,500억씩 이득 내는 기업인데 상당 기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턴어라운드 할 1년 만에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요. 이노와이어 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스마트폰 종류가 막 늘어나면 이 종목은 실적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네. 갤럭시 2냐 갤럭시 노트냐 뭐 하면서 폰 종류가 막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테스트 장비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5G 기지국들 늘어나면서 음영지역 단파장 어떤 부분에서 굴절 회절이 안 되는 파장들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이런 쪽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 해외 모멘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가 CS라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주가는 급등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공호흡기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도 정부가 앞으로 터질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사스부터 시작해서 사스 1차, 2차, 3차까지 터지면서 이게 코로나19라고 이름 지었지만 사스의 이제 아류작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국 정부들이 중합병동부터 시작해서 대비를 하자.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인공호흡기,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하자라고 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4분기, 내년 1분기로 가면서 수출 실적 더 좋아지면서 괜찮아질 것 같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해보시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